겨우 저런 감독 데려오려고 신태용 잘랐냐. 인니 후계 감독 정해졌다. 개어적 감독 선임에 난리난 인니 팬들 반응 키키키윽. 신태용 감독을 경질한 인도네시아가 월드클래스 공격수 출신 패트릭 클라위베르트를 신임 감독으로 임명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는 9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공식적으로 클라위베르트를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새 감독으로 임명했다. 네덜란드 감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계약 연장 옵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클라위베르트는 알렉스 파스투르, 데니 란자트 등 네덜란드 출신 코치들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현지 코치 2명이 보조 코치로 나설 것이라고 코칭 스태프 구성도 완료됐다고 알렸다. 충격적인 결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감독으로서 마땅한 커리어가 없는 초짜 감독을 앉혔기 때문이다. PSSI는 이틀 전인 지난 7일 신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경질을 발표해 큰 충격을 줬다. 당시 PSSI는 이번 결정은 대표팀 성과와 대표팀이 앞으로 달성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한 결과 내려진 것이다. PSSI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태용 감독의 앞날을 기원한다고 공식화했다. 물론 명분은 있었다. 신 감독은 최근 열린 2024 아세안 축구연맹 AFF, 미쓰비시컵, AFF컵, 서조별리그 탈락을 기록했다. 주전이 아닌 연령별 유망주 선수를 끌고 참가하긴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둔 건 분명했다. 조별리그 1차전 서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이 한참 낮은 미얀마를 상대로 1에서 0 승리를 거둔 것이 대회 유일한 승리였다. 2차전에서는 라오스에게 3실점을 허용한 끝에 3에서 3 무승부에 그쳤고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3차전에서는 0에서 1로 패했다.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도 홈에서 0에서 1로 패한 인도네시아는 조 3위에 그치며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조별리그도 뚫지 못한 것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AFF컵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성과는 좋았다. 2020년에는 같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고 2022년 대회에서는 4강에 올랐다. 지난해 초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4월에는 23세 이하 U20 대표팀을 이끌고 황선홍 감독이 이끌던 한국을 승부차기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2024 파리 올림픽 본선행에 몸을 싣진 못했지만 인도네시아를 4강에 올려놓으며 박수를 받았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던 참이었다. 애초에 인도네시아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 참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중동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으며 최종 예선 첫 승을 챙긴 인도네시아는 조 3위에 올라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인 상태였다. 때문에 AFF컵 탈락만 놓고 신 감독을 경질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가 많았다.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힌트를 줬다. PSSI가 신 감독 후임으로 클라위베르트와 접촉했다고 전한 것이다. 로마노는 지난 6일 클라위베르트가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마노는 수년간 이적시장에서 수많은 이적 사과와 계약을 SNS를 통해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탄 기자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히어 위고를 띄워 이적이나 계약이 임박했음을 알리기로 유명하다. 기자는 클라위베르트가 새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계약할 것이다. 계약이 합의됐다며 2년에 2년 연장 옵션이 있으며 12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목표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감독으로 클라위베르트를 선임한 것을 보면 최근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 선수들을 적극 귀화시키는 정책을 이어가고
그에 맞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지도자를 데려오려는 PSSI의 욕심이 겹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다만 클라이베르트는 신감독과 달리 감독으로서 업적이 전무한 수준이다. 선수 시절에는 네덜란드 국가대표 공격수로 뛰는 등 월드클래스였던 건 맞다. 리트 판 니스텔로이와 함께 네덜란드 공격을 이끌었으며 아약스 암스테르담, AC 밀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뉴캐슬, PSV 에인트호번 등 유럽 강팀에서 뛰었다. 하지만 2008년 현역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후에는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 AZ 알크마르, NEC 네이메언, 브리즈번에서 코치를 맡았고 트벤테 유스 감독으로 유스리그를 우승한 것이 전부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루이 판할 감독을 보좌해 네덜란드 대표팀 수석 코치로 활동했고 이후 키라소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다. 키라소를 떠난 후에는 감독직 대신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에서 스포츠 디렉터로 행정가로서 업무를 맡았다. 인도네시아로 오기 전에는 티르키의 아다나 데미르스포르 감독을 맡았으나 부임 6개월 만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다. 현역 시절 명성은 신감독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클라이베르트가 탁월하지만 지도자 커리어는 신감독이 훨씬 앞서는 것이다. 당초 PSSI는 명장 루이 판할을 기술 고문으로 데려오려고 했으나 판할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테랑 판할이 클라이베르트를 보좌할 것으로 보였으나 판할이 이를 거절하면서 말 그대로 초짜 감독에게 인도네시아 축구 운명을 맡긴 게 되고 말았다. PSSI에 따르면 클라이베르트는 오는 11일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예정이며 12일 공식적으로 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예정이다. 데뷔전은 오는 3월 20일 호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릴 호주와의 월드컵 예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홈 데뷔전은 3월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바레인전이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축구를 끌어올린 신감독을 석연치 않게 해임하고는 살인 혐의에 휩싸였던 범죄자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클라이베르트는 과거 바르셀로나 시절 살인 혐의로 네덜란드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2003년 영국 가디언은 클라이베르트가 운전 중 살인 혐의로 법적 문제를 겪었다. 과실치사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했다고 했다. 2. 정몽규 체제 낡은 관행, 축구협회, 선거 운영마저 미흡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체제의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란 행정력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장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8일로 예정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투표가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임혜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기된 투표일은 재조정 중이다. 이 같은 사태는 축구협회장 선거를 관장하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영위 위원을 구성했을 때부터 기본적인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선거인단 추첨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선거인단도 규정인 194명보다 21명 적은 173명을 구성했다. 정책토론회 개최에도 끝까지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으며 선거 과정이나 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가 깜깜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다. 불투명의 연속이다. 앞서 협회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행정으로 지탄받은 바 있다. 남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정 회장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정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회장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논란 속에도 사선 도전에 나선 정 회장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당장 본인이 치르는 선거 과정마저 공정성에 논란이 불붙으면서 출마의 정당성마저 위협받게 됐다. 종 우려가 여전히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 당장 축구협회는 다음 달 초까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의결해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 회장이 이번 선거판에서 우위에 있지만 당선되더라도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 운영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선거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아예 향후 모든 선거 진행에 대한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내부 선거관리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신뢰도가 바닥이며 진행 과정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바 위탁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신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이미 대한체육회의 선거를 맡아 운영 중에 있다며 혼란에 빠진 축구협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할 유일한 주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3. 가처분 인용 신문선 선거운영위원회 사과하고 해산하라. 신 후보는 8일 이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전날 법원으로부터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치르지 못하게 됐다라며 이는 오롯이 선거운영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운영위원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의 해산과 함께 위원회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인 명단을 확정했던 작업 과정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개인정보 공개 거부자 명단 공개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록 보존을 요구했다. 축구협회 이사회를 향해서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책임과 현재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정배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말했다. 신 후보는 김정배 상근 부회장은 이미 정부 감사에 따라 징계 처분 대상자라며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편파성에 대한 의혹이 입증됐으니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향후 모든 선거 진행에 대한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라며 혼란에 빠진 축구협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할 유일한 주체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임혜지 부장판사 는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추첨 절차로 구성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거관리운영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